안녕하세요, 항혜여십니다. 오늘은 선박 소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에서 가장 무서운 게 화재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해적이 제일 무서웠어요. 그리고 태선하는 상황은 절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태선을 하면 그 남자 선원들과 같은 구명정에서 화장실 가기도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뭐 세수도 못할 것이고, 그런 상황이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그럼 배에서 불이 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흡연이 있겠죠. 담뱃불에 의한 화재가 물론 어디서든 다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특히나 기름을 이송하고 있는 뭐 상황이라든지, 또는 페인트 스토어처럼 인화성 가스가 많이 가득 차 있을 수 있는 그 공간에서의 흡연은 절대 금물입니다. 따라서 배에서는 흡연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고, 그 외에는 금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재떨이에 물을 부어서 그런 담뱃재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기 화재가 날 수 있겠죠. 전기 화재 같은 경우는 규정 이상의 그 퓨즈를 사용해서 과전류가 흐른다든지, 아니면 전선이나 전구가 노출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찰이라든지 정전기에 의해서도 불씨가 돼서 화재가 일어날 수 있고, 열 작업에 의해서도 화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배에서 주로 하는 열 작업에는 용접 또는 어떤 것들을 불에 소각시키는 행위 등이 있는데요. 이때에는 열 작업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충분히 환기를 시킨 장소에 주변에 탈 수 있는 물질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소화기를 비치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열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또 어떤 사고 예전에 들었던 거는, 그 선박의 연돌, 퍼넬에서 그 불똥이 이렇게 그을음 같은 거가 튀어가지고 뒤에 화물에 불이 붙은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에서는 이제 가스 풀이가 안 된 상태나 어떤 탱크 공간에서는 방폭형 등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종이치네요. 네, 방폭형 등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전기 그 불을 사용했을 때는 또 발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발화도 또 하나 화재의 원인 중에 하나이겠네요. 그 선박에서는 되게 다양한 화물을 싣기 때문에 그 화물의 특성에 따라서는 자연 발화가 어떤 온도라든지 이런 조건이 만족됐을 때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적절한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화재의 등급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화재의 등급에 따라서 소화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화재의 등급은 크게 A, B, C, D 클래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A 클래스는 뭐 목재라든지 아니면 종이라든지 어떤 고체 물질에 의해서 탐으로 인해 가지고 재가 남는 화재를 A급 화재라고 합니다. B급 화재는 인화성 액체류 또는 가스같이 타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B급 화재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유류 화재라고도 합니다. C급 화재는 전기 화재라고 하는데요. 전기가 통하는 그 전선에서 스파크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서 지금 전기가 통하고 있는 상태에서 화재를 난 상황을 C급 화재라고 합니다. D급 화재는 금속 화재로서 우리 일상 주변에서는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화재 종류는 아닌데요. 주로 물질에는 소디움, 티타늄, 리튬, 마그네슘 등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화재의 3요소 배웠었죠? 첫 번째로는 산소와 그 다음에 탈물질, 그리고 인화점 이상의 온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화를 할 때에는 반대로 이 3요소 중에 한 가지만 없어져도 불은 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소를 농도를 11.5% 이하로 감소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냉각을 시켜서 온도를 낮춰준다든지, 아니면은 탈물질, 가연성 물질들을 제거를 한다든지, 또는 분말 같은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이 화학 반응을 방해함으로 인해서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소화 방법 중 첫 번째로 열 제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열 제거법은 온도를 냉각시켜가지고 낮춰서 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물을 살수하는 것인데요. 특히나 일반 화재인 A급 화재에서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물을 살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Z 방식으로 물줄기를 하는 것과 그 다음 분무 방식으로 포구 형식으로 분무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Z 형식으로는 강한 물줄기로 화재의 규모를 급속하게 줄이는 데에는 아주 효과가 좋지만 선체 이 고압의 그 물줄기로 인해서 선체라든지 기계 같은 것들이 손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 유류 화재 혹시 사용할 때에는 화재가 오히려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분무 형식의 소화 방식은 냉각을 아주 빠르게 시킬 수 있는 좋은 소화 방식이고, 또한 소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열기로부터 지켜줄 수가 있고, 주변을 냉각시켜서 소화 작업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소형의 유류 화재에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물에 의한 소화는 전기 화재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 화재 시에는 전기 전원을 우선적으로 차단을 하고 소화를 해야 되고요. 물을 그대로 살포한 경우에는 전기적 충격으로 감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산소 제거법이 있습니다.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CO2 소화기 또는 포말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산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소화기 약재가 화재원을 덮어가지고 산소를 차단시키는 거죠. 이때 냉각에 의한 소화법이 아니고 산소 차단에 의한 소화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약재를 계속해서 뿌려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약재가 멈춘 상황에서 공기가 공급이 된다면 다시 또 발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에 이제 산소 농도를 낮추는 이너트 가스를 주입하는 것도 산소 농도를 낮춰가지고 발화를 방지하는 방법,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기관실의 유류 화재 같은 경우는 모래를 덮어서 공기를 차단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화 분말을 활용하여 연소의 화학적 반응 과정을 방해하는 방법입니다. 선박의 분말 소화기는 A, B, C급 모든 화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를 진압할 때 소화기를 비를 쓸듯이 분무를 해주게 됩니다. 이 방법은 냉각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냉각될 때까지 화재를 진압하지 않으면 다시 재인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재의 규모에 따른 소화기의 종류도 다른데요. 작은 불씨의 소형 화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이동식 소화기로 소화를 합니다. 하지만 불길이 점점 커지고 확산이 된다면은 물을 사용해서 소화옷으로 소화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진압이 안 되고 점점 확산된 경우에는 기관실이라든지 화물창 안에는 고정식 CO2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구역에 공기를 차단하고 고정식 CO2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 공간에 CO2 분사액을 대량으로 살포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선박 소화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불을 끄는 소화 훈련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